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온라인이나마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강 필요해요. 한문.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한문이 체질, 두 번째 너의 이름은 입니다. 첫 번째 한문이 체질. 단원의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 공통문자, 전통문화 계승 및 창조, 올바른 언어 생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 공통문자. 한반도 주변 익숙한 지형이 나오죠? 그럼 한자를 사용한 나라를 살펴볼까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이런 나라들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로부터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와 왕래의 기본은 의사소통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공통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자입니다. 교류가 활성화되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역사 등 공통 분모를 지니게 되었고 이런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한자는 특글자입니다. 소리는 변하지만 뜻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용되는 글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따라서 한자 문화권 발음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한자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 학습 시 한자 학습을 선행하면 효율이 올라가겠죠. 언어 문화적 공통점은 한자 한문 학습이 소통의 근본입니다. 확인학습 1. 다음 중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를 모두 고르시오. 가 중국, 나 프랑스, 다 한국, 라 미국, 마 일본.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 중국, 다 한국, 마 일본입니다. 답지에는 없지만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 계승 및 창조. 아, 저건 한자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토지지요? 여기는 불국사 대웅전이란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산과 기록유산 대부분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가득 담겨 있겠죠. 한문을 배우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선인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키면 좋겠네요. 확인학습이. 사진을 보고 문화재가 무엇인지 고르세요. 가 추구기, 나 추구기. 고르셨나요? 사진은 많이 보셨죠? 가 추구기일까요? 아니면 나 추구기일까요? 답은 나번 추구기입니다. 쉽게 추구기라고 찾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진을 보시면 측정하다 즉 비우, 즉 비의 양을 측정하다는 뜻이지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한자를 알면 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을 손쉽게 구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올바른 언어생활. 오빠, 안중근 의사는 직업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였어? 의사? 둘 다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르단다. 안중근 의사의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롭게 행동을 한 선비란 뜻이야. 우리말에는 소리가 같아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은? 단원의 주요 내용은 왜 이름이 한자일까? 자신의 이름 쓰기 입니다.
첫 번째 왜 이름이 한자일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 흥, 민. 그의 이름을 한자로 말하면 손자 손 일으키다 흥 총명하다 민입니다. 여기서 손은 성씨이고 흥민은 이름입니다. 성씨는 아버지와 아버지, 즉 조상을 의미합니다. 흥민이란 이름은 총명함으로 나라를 일으키다로 풀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한자로 지을까요? 이름이란 부르기 편하면 되지 힘들게 한자 이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도 편리성뿐만 아니라 이름에 담긴 의미도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앞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한글로 지으면 손 총명함으로 나라를 일으키다 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한글로 풀이하면 이름이 모두 10이자 부르기가 번거롭겠죠. 우스갯소리로 만일 손흥민 선수가 한글 풀이 이름으로 불리며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드리블 하는데 옆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손 총명함으로 나라를 일으키다야. 패스, 패스. 손 총명함으로 나라를 일으키다야. 롱패스를 하라고. 롱패스. 라고 한다면 이름 부르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의미도 포함하고 부르기도 간단한 일으키다, 흥자와 총명하다 민자, 단 두 자의 한자로 줄여서 흥민이라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미도 살리고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한자는 담고자 하는 긴 의미를 축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름 쓰기. 그럼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작성해 볼까요? 미리 안내한 학습지에 작성해 보세요. 모르겠다면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만일 자신의 이름이 한글이라면 한글 이름의 의미라도 생각해서 작성해 봅시다. 평생 알아둘 자신의 이름을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강 필요해요. 한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살펴보고 학습지에 잘 정리하세요.